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요즘 해외 매체의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문득 우리나라 그렇게 잘났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각 분야의 최고라 할 수 있는 권위자들이 한국의 리더가 돼달라, 투자를 하겠다, 한국밖엔 없다 외치는 걸 보면 잘나긴 했나 보네 끄덕이게 됩니다. 오늘은 각 분야의 구루들이 한국의 코어를 외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세계적인 경제 석학이 한국에 SOS를 요청한 이유입니다. 지난 16일 코로나19로 인해 바뀌는 세상, 세계는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뉴스일 미래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계적 경제학 석학으로 꼽히는 제프리 삭스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섰는데요. 삭스 교수는 29살의 나이로 하버드대 최연소 정교수가 된 인물로 IMF, OECD, UNDP,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문 위험을 역임했죠. 화상 연결된 연설에서 삭스 교수는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팬데믹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중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줬느냐 아니냐에 따라 성패가 갈렸다고 본다. 미국은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비교할 때 이미 통제 불능의 팬데믹 상황이다. 주 차원의 대처만 있고 연방 차원의 대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완전히 무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해 적대하고 무시하는 반과학적인 태도를 보였고 대중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았다. 그 결과가 나라를 통제 불능 상태에 빠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이날 미국에서만 7만 7천 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70만 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급증해 1000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최근에는 한 30대 남성이 의도적으로 확진자와 접촉하는 코로나 파티에 참석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죠. 미국 내에서는 아직도 바이러스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 곳곳에서 코로나 파티를 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 확진자를 파티에 일부러 초청한 뒤 접촉하고 가장 먼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엘라베마주 한 대학교에서 열린 코로나 파티에선 20명 참석자 가운데 8명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기 위한 파티를 열고 일부러 접촉까지 했다니 상상이 가지 않네요.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다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텐데요. 미국 국민의 의식 수준을 따지기에 앞서 제대로 된 정보와 보건 지침을 주지 않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정부의 무능함을 탓해야겠습니다. 삭스 교수는 미국은 과거 국제사회 리더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 구도를 만들면서 국제협력을 해하고 있다. 이 발상이 실현되면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은 위협이 아닌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라고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재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잃은 미국을 넘어 선제적인 대응에 성공한 한국이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어떻게 검사를 진행했고 이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국민들과 공유하며 소통했는지 경험을 공유해 다른 나라들이 이 병이 통제 가능하다고 깨닫게 해달라. 유엔도 한국의 지식이 세계에 확산되길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이전에도 미국의 주요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을 대응 방식과 수준을 비교해 왔는데요. 그때마다 한국을 보라. 전염병 대응에서 환상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수준 높은 공중보건 대응으로 침체된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리더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IT 대부 빌 게이츠가 한국에 뭉칫돈 투자하게 된 소식입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를 비롯한 세계 석학들은 K-방역의 성공 비결은 디지털 기반이라고 말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철저한 확진자 동선 추적 관리 시스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보 공개 등 기술적 선진성을 앞세워 선제적 대응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진단키트 개발,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검사체제 확립,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의 다른 성공 요인도 물론 다양하지만 확실히 재난 시기 한국인의 스마트폰 활용 범위는 자가진단, 진료소 위치 확인, 지역 확진자 동선 체크까지 광대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건 미국 국민들이 아주 적은 정보를 제공받은 것과는
부분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이 부분에 흥미를 느낀 걸까요? 빌 게이츠가 아내와 함께 설립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KT와 손잡고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KT 측은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5G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 게이츠 재단은 그런 한국에서 진행될 ICT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연구에 지원할 수 있길 원했다고 밝혔죠. KT가 개발에 들어간 것은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조기 진단 알고리즘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 개발입니다. 게이츠 재단은 120억 원 규모로 책정된 이번 연구에서 6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빌 게이츠는 한국은 이전에 메르스와 사스를 겪었기 때문에 각본을 가지고 있다. 이 각본에 따랐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다시 지난 메르스 방역 실패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그중 하나가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과 건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우한과 로마 등에서 도시를 완전 폐쇄한 것만큼 효과적인 방역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한국은 도시경제 전체를 셧다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2년간 경제 피해가 다른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권의 국가는 한국의 디지털 방역을 흉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죠.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확진자라는 이유로 개인의 데이터에 접근해 동선을 추적하는 한국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고위험 전염병의 경우에는 확산 초기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확산 초기 확진자와 접촉자의 위치 정보를 추적해 감염 사슬 정보를 공개했고 덕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집단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대유행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반면 독일은 확산 초기 감염원 추적에 실패해 방역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건 비상시에는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모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가 밑바탕이 된 덕분인데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엄격한 유럽권 국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한국처럼 확진자와 접촉자의 위치 정보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 CEO가 유독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토머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가 디지털 파워하우스, 디지털 강국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쿠리안 CEO는 아시아 태평양 7개국 기자단과 16일 진행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구글은 현재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빨리 경험했고 가장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는 아시아 지역에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리안 CEO는 한국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한 제조 강국인 동시에 최고의 게임 시장이며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진정한 디지털 파워하우스, 즉 디지털 강국이다. 현대 기아차 같은 대기업부터 당근마켓 같은 스타트업까지 우리의 고객으로 가득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과 관련이 있거나 한국 기업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게임사 넷마블과 항공사 대한항공이 우리와 함께 원격 근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아시아의 전략적 투자는 서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2월 서울에 리전을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리전은 클라우드 업계 용어로 특정 지역에 구축하는 컴퓨팅 인프라를 말하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여러 데이터 센터의 묶음으로 쉽게 말해 클라우드 시스템의 온라인 본부 같은 개념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전이 있는 지역에서는 언제든 빠르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좋고 국가의 정부나 공공기관도 클라우드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글이 리전 투자를 많이 할수록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앞만 보고 직진을 외치는 구글 클라우드지만 중국과 홍콩 쪽 사업은 잠시 멈춘 상태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접고 철수한다고 밝혔고 철수는 하지 않았지만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홍콩 사업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리안 CEO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홍콩 보안법이 우리 업체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홍콩 사용자들은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데이터 저장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홍콩 사용자들이 중국의 행정력이 닿지 않는 한국이나 일본 등 인근 해외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중국 당국의 검열 우려를 피할 수 있음에 염두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힌트를 받은 홍콩 사용자들도 서울 리전의 존재를 눈치챌 테니 서울에 대한 투자는 여러모로 정말 전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윌 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마트폰으로 꼽았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